괜찮을까요? 네. 라고 하셨어요. 아, 요거 근데 좀 답이 좀 나왔어요? 네, 저는 이거는 뭐 굉장히 이거 명확하게 답이 나왔습니까? 네. 네, 3프로의 본격 부동산 프로젝트 집으로 이제 진짜 중요한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사연자분들의 사연을 좀 들어보고 네. 진짜 해결책, 찐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네.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직접 사연을 주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사연을 올리시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KB 부동산에 네. 지금 커뮤니티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 드려가지고요. 네. 상담을 이렇게 해드립니다. KB 부동산 앱에. 네네, 그렇죠. 네. 사연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얼토당토한 사연들도 없진 않죠. 아니요. 모두 다 소중합니다. 소중합니다. 네, 다 소중하기 때문에 얼토당토하게 다 말씀을 네. 주셔도 돼요. 네. 네. 우리 집 막 5억 비싸게 팔아주세요. 뭐 이런 거 하십니까? 네, 다 이제 부동산은 이제 소유주 마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까? 급하게 팔 필요 없습니다. 네. 네. 자, 5억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 또 사연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 주실 한 분 또 모셨습니다. 더원 부동산 솔루션의 박찬웅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아마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처음입니다. 네, 더원 부동산 솔루션 잘 되고 있습니까, 장사? 네, 컨설팅은 잘 되고 있습니다. 컨설팅 잘 되고 있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요즘 약간 좀 침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컨설팅이 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이때 고민이 커지니까 고민이 오히려 더 많고 그렇죠. 또 사실은 개인 말고도 기업들 고민이 대단히 많고 또 투자자들은 이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망가질 때 그걸 노리는 틈새 이런 상담도 그러니까요. 대단히 많고 오히려 그건 더 활성화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여지는 분들이 또 계시는 거군요. 많죠. 지금 뭐 여기 많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한번 잠 들어보시고 네. 한번 잘 두 분께서 해결책을 좀 내놔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선 씨가 한번 사연을 오늘 사연자분이 앞에 나와 계시잖아요. 심지어 나오셨습니다. 제가 급한 나머지. 울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닉네임 쉐바님 사연입니다. 30대 후반 부부입니다. 철산 자이 더 헤리티지 아파트. 생애 최초 특공으로 청약을 넣었는데 미달이 났고 결국 당첨이 됐습니다. 지역은 생활하기에 무리가 없고 금액도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은 했는데 되고 나니 걱정이 되네요. 청약을 넣을 때 분양가가 주변과 비슷한 수준임을 알고 있었고 초품화 대단지 역세권 신축이라는 메리트로 주변보다는 괜찮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전매 제한이 8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돼서 좋은데요. 제가 너무 희망 회로를 돌렸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이 아니란 점과 미분양이었다는 점, 거기다 주변에 대단지들 입주가 예상되는 점 등을 생각했을 때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광명 지역 규제마저 풀리면 비규제 아파트들이 더 인기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왕이면 투자 관점에서 내 아파트가 올랐으면 하는 마음에 여쭤봅니다. 참고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강서구 등촌동의 전세고요. 전세 보증금은 4억 1천만 원입니다. 이 아파트 괜찮을까요? 네. 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제 마침내 당첨이 되셨고 네. 고민이 이제 있는 게 지금 당첨돼서 사실은 이제 한 3년 전만 해도 당첨만 되면 뭐 엄청 좋아하셨을 텐데 네. 지금 분위기가 이제 점점 좀 가라앉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네. 자칫 지금 내가 당첨받아서 분양받은 가격보다 더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 또 주변에 아파트들이 좋은 게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 괜히 했나 네. 이런 고민들이 이제 막 있으신 거고 좀 더 추가 정보를 드리면 사실 이제 집이라는 게 직장 생활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직장과는 굉장히 멉니다. 멀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약간 좀 고민 중에 하나가 네.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상황에 대한 우리 박찬웅 대표님의 뭐 전반적인 리뷰랄까요? 전반적인 생각을 한번 간략하게 좀 먼저 들어볼까요? 우선은 사실 가슴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생애 최초란 단어가 집을 처음 산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요즘 뉴스가 좋은 뉴스가 있냐? 여기저기서 가슴 압박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더군다나 부동산은 원래 지역에 집중해서 뭘 봐야 되는데 요즘은 지역을 압도하는 게 전체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눌러버리니까 가슴이 당연히 집을 천 사람 입장에서는
온 재산 털어서 여기저기 빌려서 하는데 무겁죠.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이 시장을 얘기할 때 우선 이제 지역의 흐름, 네. 중장기적인 거. 왜냐하면 단타 투자를 생각하시진 않을 것 같으니.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단타 투자 생각하는 분은 없거든요, 대부분. 중장기 입장에서 뭘 고려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상 못한 변수, 지역의 흐름 이런 걸 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순서로 얘기하면. 네. 그러면 첫 번째 얘기하면 이제 부담됐던 이유는 이게 첫째 미달된 거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당첨되신 거잖아요. 이것저것 넣다가. 맞죠? 자꾸 찌르지 마시고요. 아픈 상처 자꾸 이렇게 긁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꼭 돈 번다는 게 계획을 잘 짜서 돈 버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뒤로 무르다 보면 잡는 게 돈 벌 때가 있거든요. 우선은 이 지역에서 아까 그 사연이 읽어보면 이제 고민하는 게 대규모 물량이 더 나올 거다. 근데 그게 아직 틀린 건 뭐냐면 아직 거기는 일반 분양가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기업 컨설트 많이 하지만 지금 앞으로 나올 일반 분양물들은 올해 금리부터 여러 가지 원자재 다 적용받다 보면 네. 이게 일반 분양가 낮게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상황이. 사실은 이 혜택 장점은 이제 고정이 됐던 거고 일반 분양가요. 그다음에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는 조합원 일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공사하면서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 수도 있지만 일반 분양자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장점으로 뭐 꼭 근대에서 무조건 사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근데 약간 포인트 있는 건 뭐냐면 지역 전체로 봤을 때 우선은 이제 철산 지역에 대해서 사실 철산 이 광명 지역이 서울은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철산이 그 구로 바로 옆인가요? 네, 옆이죠. 예, 안양천 건너서. 네, 건너서인데 가서 실제 시장 조사를 해서 걸어보면 이거 거의 서울이에요. 맞아. 이 교통편이나 이 접근성이 철산에서 여의도 가보자 하면 차 안 막히면 새벽에 달리잖아요. 제가 집이 잠실 쪽인데 네. 저희보다 더 빨라요. 차 물어보면 되게 가깝거든요, 사실은. 과속하신 건 아니고요. 정말 가깝습니다. 철산은 그리고 참 02 쓰지 않아요, 번호도? 네, 그렇죠. 지역 번호 아마 02일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거의 서울로 보시는 게 맞거든요. 단지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단지 이 지역 보면 위치적으로 가치가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지금의 흐름에 눌러 있다는 것뿐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아까 말한 물량들 얘기하면 아까 차이가 그게 그 분양가 차이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변수를 하나 생각할 게 뭐가 있냐면 요즘에 어떤 포탈이든 간에 우리가 봤던 이제 2주 사실 걱정하는 게 2주 들어오는 것 때문에 전세가 떨어질 거 생각하는 거거든요. 입주하실 때. 네. 근데 25년도잖아요. 그게. 입주가 25년이에요? 네, 25년. 아직 뭐 멀었는데 네. 이번에 사실 발표한 것 중에 좀 많은 이제 여기 보시는 분들 생각하는 게 그 안전진단 통과한 내용들 좀 보면 서울 지역에서 네. 몰려 있어요. 첫째 목동 지역. 목동이 딱 쳐보시면 14개 단지 26,000 가구에 대해서 물론 먼저 6개 가구 뭐 조건부가 있지만 목동에 사시는 분들한테 한번 내가 목동에 거주한다. 네. 자 어디로 이주한다면 이사 갈까 생각해 보면 이게 일산이 좀 막혀요.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인천을 만약 정프로님 목동 사시면 인천 가실 거예요? 인천 못 가고 철산 가요. 왜냐하면 진짜 가깝고요. 또 문제는 인프라가 아파트 단지 대규모라 왜냐하면 뉴타운이었잖아요. 광명이. 그러니까 전체적 인프라가 바뀌면서 보통 이게 뉴타운 특징이 뭐냐면 이 거주민이 바뀔 때 일반으로 들어올 때 이 거주민 자산층이 바뀌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우리 솔직히 말하면 썩어 나는 그냥 무너지는 집에 세입자 이런 수준하고 자산층이 완전히 다른 층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뭐 나홀로 아파트 아니잖아요. 네. 전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변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분명히 강점 몇 가지가 있고 먼저 간다는 거 그다음에 네. 뭐 분양가 아까 말대로 우선은 나올 것들이 더 쌀 수는 없다. 물론 약간 고분양 논란이 있었지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변수가 타이밍만 맞아준다면 철산 주공 1, 2단지 한 13, 12, 13단지 그다음에 이제 목동까지 하면 그분들이 안전이다 이번 다 통과했는데 원래 뭐 지금 정부에서 워낙 미니까 잘만 가주면 25년도에 그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철산 아파트로 전세를 올 거라는 것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위치 자체가 우선은 위치의 가치는 좋다. 철산 지역 자체가. 철산이 장기적으로는 목동이 다 재개발되면 목동으로 싹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하려면 한 10년 뒤 얘기잖아요. 네. 투자라는 건 치고 빠지기잖아요. 한 5년 투자를 한다면 그러니까 내년만 보고 얘기하자 그러면 올해 뉴스도 내년 뉴스도 우리는 뭐만 들을 거냐면 전세 또 떨어졌대. 이동 않잖아요. 이동이 지금 뭐 금리 때문에 다 막혀 있고 네. 뭐 우리 연끌했다는 갭 투자 때문에 다 막혀 있잖아요.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이동 없는데 무슨 전세가 오르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보나마나 입주도 25년이고 네. 그러면 5년을 보고 투자한다 그러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사실. 그렇습니까?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실 건데 또. 고른다면 안 한다 모르겠는데. 갈 때 있을지 모르죠. 아니요. 정프로님 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분양을. 네. 고르고 그러고 다 골라봤을 거예요. 네. 진짜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네, 서울에.
자, 일단 여기에는 저 입주를 그냥 하시는 거죠? 네, 저희는 지금 입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전세 주고 뭐 또 딴 데 돌고 이런 생각은 아니신 거고. 지금 생각은 거주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출퇴근거리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쪽에 좀 회사에서 셔틀이 좀 지원이 돼가지고 네, 지원이 돼서 네, 좀 출퇴근은 그래도 그렇게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야, 그래도 한 1시간 넘게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저 두 분의 사연을 들으면서 네. 같은 입장이라면 나는 뭘 고민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돈으로 더 지금 값이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좋은 데라고 방금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직장이 두 분 다 머니까 네. 저 더 나은 선택지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선택지 실제로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선은 세력이란 게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이 부동산이 다 떨어졌다 하지만 버티고 있는 지역들 특히 이제 물론 강남도 있지만 네. 세력 규모가 커야지 한계선이 좀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네. 돈이 많은 분들 당연히 금리 영향 덜 받았죠. 이 부동산 성향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소유주 거주층이 어떤 자산층에 따라서 이 가격 변동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한두 건 급매 나오는 거는 사실은 뭐 압구정에서 현대아파트 나왔다 예를 들면 그분은 사업하는 분이 월급쟁이 아닐 거예요. 사업이 망했겠죠. 쉬운 말로 월급쟁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층들은 특징이 상담을 해보면 나이 든 분들이 옆에 집에 얼마나 팔렸던 관심도 없어요. 나 돈 많잖아요. 나 저 금리 이자 내는 게 아니라 그 저기 월세 받고 있고 다 이런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틀리죠. 광명을 제가 좋다고 하는 이유는 위치 자체가 워낙 서로에 가깝고 전체가 개발해서 이게 완전히 지도가 다 바뀌는 거거든요. 분위기 자체가 네. 완전히 네. 바뀌고. 그러니까 사람도 바뀌고 상권도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규모 있게 서울 근접성이 있는 지역을 고르려면 쉽지가 않아요. 네. 파주도 그 정도 되지 않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렇게 안전한 지역으로 가야 지금도 보셨잖아요. 안 좋고 서민 투자하고 우리가 힘든 분들 정말 내 재산 모아 해서 영끌하는 분들이 힘든 거거든요. 왜? 다 작고 힘든 지역을 갔어요. 마지막으로. 공포에 눌려서. 네. 그런 지역들이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런 지역은 걸 봤을 그런 때는 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힘이 있으니까. 철산은. 규모될 거에 가깝고 있어. 그래서 철산에 맛집이 많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 네. 밤에도 가면 여기 철산역 주변으로 상권이 좀 펼쳐져 가지고요. 네. 괜찮아요. 밤에 또 가보셨어요? 아 그렇구나. 또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 보니까 네, 갔네. 옛날에 갔어. 어렸을 때 요즘 안 갔습니다. 결혼 굉장히 일찍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와이프랑 같이 갔습니다. 네. 약간 수상한 면이 있죠. 약간 좀 수상한, 약간 좀 투명하진 않아. 그렇죠, 제가 세계적으로. 철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네. 네, 아세요? 뭐 조금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오늘 중요한 게 네. 우리 상담 지금 오신 분들이 오늘 결정을 그렇죠. 한다고 하죠. 네, 오늘 네, 불과 그래서 2-3시간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실은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긴 뭐하지만 잠을 못 잤습니다. 이분들 걱정해? 예, 이분들 걱정해 진짜로. 네, 그래서 밤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또 저희 부서에 또 부동산 잘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아. 그래서 제가 부동산 저희 부서 잘하시는 분들한테 다 의견을 또 들어서 또 왔습니다. 네. 집던지성으로 내가 네. 또 잠깐 또 좋다. 말씀 좀 네, 드려볼게요. 데이터 디펜던트죠. 그렇죠. 네. 한번 일단 KB 부동산 앱을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서 또 KB에 갑니다. 네, 일단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인데요. 네. 뭐 철산역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여기 철산자이 헤리티지가 여기 있는 거죠. 네. 네. 일단 요 라인들이 지금 다 재개발이 주택 재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요 하천 넘어서 요쪽은 서울인데 요쪽은 광명, 경기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완전히 인접한 지역이고요. 이번에 규제 완화가 되면서 서울이랑 광명이랑 같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입지상으로는 굉장히 좋다. 원래는 뭐 그냥 일반 주택 단지였어요, 저기는? 네, 이쪽은 이제 그 단독주택 단독주택들이 지구였었어요. 있는? 빌라여가지고 이쪽을 지금 다 지금 재개발을 하는 거고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첫 시간에 철산동에 대한 뭐를 공부했었죠? 철산동에 대장 아파트를 대장 아파트. 이해하는. 네네네. 이 철산동을 딱 눌러보면요. 일단 철산동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총이 가장 큰 철산 레미안 자이를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좀 보시면요. 철산 레미안 자이는 이쪽에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를 일단 벤치마킹을 하면 되는데요. 약간 다른 건 일단 15년 차가 되니까 우리가 뭐 신축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밀린다. 네. 대신 이제 입지상으로 보면요. 철산역을 기준으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지만 실은 이쪽이 입지가 조금 더 좋아요. 왜냐면 레미안 쪽이? 네, 이쪽 상권들이 이쪽에 펼쳐져 있고요. 학원가가 이 철산역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한 사거리 쪽에 이제 학원이 다 밀집돼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 여기가 이제 비평준화여가지고요. 실은 철산에 가장 유명한 고등학교 2개가 있어요. 네, 진선고등학교. 네.
공부 많이 하셨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네. 그래서 이거 준비하느라고. 네. 진선고등학교가 유명하고요. 광명북고가 유명해요. 네, 광명북고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쪽에 학원가가 또 펼쳐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예전에 이제 비평준화였을 때는 뭐 교육하기 굉장히 좋고 네. 입지상으로 놓고 보면 이제 구디 가디가 바로 오른쪽에 있거든요. 구로 디지털, 가산 디지털.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철산 레미안 자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우리가 뭐 5구 타입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지금 최근 실거래가가 7억이죠. 네. 7억이니까 지금 우리는 7억 4,400에 하는데 아마 뭐 확장하고 하면 확장비는 또 적더라고요. 500 정도니까 아마 뭐 이것저것 세금 7억 내면 한 5천. 7억 6, 7천 정도 아마 네. 최종 들 것 같은데 네. 요게 지금 벤치마킹 되는 아파트 가격이 이미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그래도 15년 아파트고. 네. 네. 근데 이제 입지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이쪽이 좀 조금 더 좋거든요. 철산 푸르지오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상황이 지금 다 동일한 상황이라서 네. 이쪽 자체 지금 시세 자체가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두 가지로 일단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일단 네. 상황을 이제 같이 이해를 했으니까. 네. 저희 이제 부서 의견으로는 네. 반반으로 좀 나뉘더라고요. 부서에서도 네네. 어려운 문제구나. 예, 이거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잔 이유가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어떻게? 네. 지금 생애 최초 특공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이제 잘 아시는 분은 일단 요거 받아라. 일단 됐으니까 받아라라는 의견이 있어요. 네. 이건 근데 이제 놓치면 그러니까 포기하면 이제 앞으로는 이 특공은 못 쓰는 거죠. 못 쓰는 거죠. 네. 네. 이제 그런 일단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게 지금 네. 이제 두 부부가 이제 받으셨잖아요. 네. 근데 아마 뭐 남편분 이름으로 이제 했다 치고 근데 이제 포기했어요. 네. 근데 두 분이 이혼을 했어. 그래서 이제 아내분이 네. 다시 네. 생애 최초로 이거 넣을 수 있나요? 자격이 아니면 아예 두 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저희 전문가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진짜 적용이라는 게 네.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아니 그건 부부마다 달라요. 뭘 근데 한 안 번이야. 되는 거예요. 이혼해도. 그게 정확히는 저도 알아봐야 되지만 제가 일부 알던 기존 내용으로는 네. 부부가 한번 적용받으면 적용을 다 받은 거예요. 두 분이 다 네, 네. 아쉽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금 정리할 때도 부부 뭐 할 때 남편 이름만 됐다 해서 와이프 이게 좀 달라요. 경제 공동체니까. 네. 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철산자이더 헤리티지가 이제 신축 대단지예요. 서울 이제 수도권 쪽에 이런 신축 대단지에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3,800세대. 네. 요거 굉장히 삶의 질이 좋을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살다 보면 실은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 살다 보면요. 애기들 키우기도 좋고 뭐 신축 대단지고 아마 네. 삶의 질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래서 실거주가 꼭 목적이다라고 하시면 네.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단 아마 이거를 만약에 받으시면 마음고생을 중간에 하실 거예요. 어떤 마음고생이냐면 네. 7억 5천에 분양을 받았는데 네. 시세가 계속 떨어지는 걸 아마 보실 겁니다. 6억 8천, 네, 6억 그렇게 5천. 아마 보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우리가 타임 테이블 좀 길게 보면요, 한 7년 정도, 10년 정도 보면 뭐 그 이상 아마 가 있을 겁니다. 여기가 네. 실은 5구 타입이 10억까지 갔었던 자리들이거든요. 레미안 자이 같은 경우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은 분명히 10년 안에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진짜 돈 뭐 1억 큰 돈이지만 뭐 그거보다 정말 행복을 원하고 한다면 네. 이걸 받아서 실거주하면서 뭐 주거의 만족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받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근데 만약에 투자 만약에.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네. 이거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이라든지 네네. 둔촌주공 지금 사례를 봤잖아요. 지금 네네네. 다 미계약이에요. 이것도 아마 오늘 지나면 미계약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고. 그게 지금 시장의 평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2년 뒤에 입주장이 됐을 때 상황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좀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면 그때 지금 들어가는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투자용을 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대신에 이제 어떤 이번 기회를 좀 놓쳤기 때문에 계속 부동산 시장을 봐야 되는 그런 좀 번거로움 좀 있죠. 지금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냥 신경 끄고 신경 끄고 다른 이제 일 집중할 수 있는데 다른 데 집중을 할 수가 있는 만드는 데 거죠. 집중하고 네. 이렇게.
그렇죠. 이 컨설팅 하는 데는 두 분의 성격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죠. 저런 것 때문에 계속 싸우고 우리 속상해서 오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럴 거면은 안 하는 게 낫고 그런 거 좀 하실 스타일이야 보니까 그죠? 그런 거 문제를 좀 삼을 뿐이죠 아내분은. 네, 남편분은 굉장히 착해 내가 보니까 아내분은 분명히 그 오빠가 결정했잖아. 오빠가 철산 가자며 이 얘기 분명히 하실 분이라고. 네. 맞죠? 저 와이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네, 착해 아직은. 네. 지금 사랑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한 3년 5년 점점 네. 계속 이제 눌리다 보면 어느 순간 폭발하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저는 차라리 네. 아주 현명한 방법 하나를 좀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어떤 거죠? 두 분이 네. 저는 이제 직주 근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건 정말 사람이거든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지금 삶의 질이 이거는 안 좋다. 왜냐하면 이제 아내분도 멀어요, 사실. 아내분도 이제 저 동작 쪽인데. 네네. 광명 동작, 광명 파주 이거는 나는 굉장히 서로 아침 새벽마다 이거 힘든 녹초가 된다. 네. 지금은 조금 더 젊으니까 더 괜찮을 수 있지만 그래서 차라리 파주에 하나. 되도 않는 동작이 소리 좀 하나. 하지 마 진짜. 아니, 원룸을 구해서 네. 서로 이렇게 이제 사시면서 네. 다른 아파트를 한번 찾아보신 게 어떠냐. 지금 이제 월세로 이제 좀 이렇게 사시면서 제가 그래가지고 네. 네. 뭐 또 무작정 하지 마시라 하는 건 또 경우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부서가 특별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와. 집 하나를 주시기로 한 거예요? 아니 이게 저희 이제 KB 이제 부동산 시세 자료인데요. 네. 시세 자료. 그러니까 어제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7억대에 살 수 있는 네. 500개 아파트 단지를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요거를 드릴 500개? 테니까. 네. 그렇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7억대로 지금 살 수 있는. 그리고 5구 저희가 기준에, 아까 일부에서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그 무슨 대출이었죠? 특례 보금자리론. 네. 그거는 9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거의 70%? 네. 그러니까 한 5억까지는 대출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조건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자금 문제는 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걸 보시면 지금 현재 철산의 7억 5천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가치 평가를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500개 단지가 네. 수도권에 지금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에서 좀 잘하시는 분이 다 이제 음영으로 좀 표시를 좀 해주신 게 있으니까 이런 거 중심으로 한번 좀 보시고서 이번에 오늘 만약에 계약을 안 하신다라고 하면 그 가격대에 이제 고를 수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KB 시세니까 아마 지금 현재 금매물은 이거보다 네. 금매물은 더 낮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보기에는 보시고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지금 같아요. 2시간 남았거든요. 결정까지. 저는 좀 다른 얘기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아니 2시간 동안 우리가 묶어놓으면 저분들은 계약 못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국민은행 그 데이터 너무 좋아서 네. 그랬는데 저는 항상 컨설팅 할 때 말이 뭐냐면 바닥에 산다는 개념을 버리라고 그러거든요. 바닥에 산다고 해서 성공하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바닥을 얘기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얘기해서 주식도 똑같이 부동산 더 그러거든요. 항상 내가 샀을 때 떨어져 아까 사실 잠깐 제가 미팅했을 때 내년 내후년 2년 안 좋다 미리 얘기 드렸어요. 그거는 다 각오하는 거고 중요한 건 데이터에 나오는 건 수치상으로 나온 거잖아요. 주식시장도 수치상으로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분석하지만 안 맞는 게 많고 부동산은 철저히 국지적인 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 국지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광명 정도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입주민이 바뀌어 그 정도 대단히 규모 되는 거는 아까 저 500세대 다 해봐야 제대로 고르면 경쟁 상대는 아마 10군데 이낼 거예요. 100% 그러거든요. 500세대 이상 된다는 건.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아이들 키우기 정도 있잖아요. 저기 아까도 말씀 찾아보라 했지만 수영장이고 뭐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없어요. 저 지역에. 저 아파트가 처음으로 수영장과 사우나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이제 이게 인프라의 면에서 틀리고 실제로 저걸 저는 이제 예전에 저기 조사할 때 자전거 타고 돌아다녀봤어요. 저 지역에 있는 제일 많이 하니까. 정말 가까워요. 제가 아까 그냥 제가 여의도로 말한 게 아니에요. 철산 이 광명 쪽에서 커버할 수 있는 서울이 서반구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인데다가 장기적으로 금천구는 저기 때문에 눌려서 개발 못해요. 왜? 우리 양극화 시대에 이게 보면 이 소득층이나 자산층이나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내가 1등을 뺏기려고 이 지역의 대장주가 될 수 있냐의 차이는 대단히 크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 물건과 군에 비교는 할 수 있겠지만 대장주를 지역에서 고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쪽 왼쪽 경기도 쪽에서 광명이 한 통화는 대장이에요. 인프라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그래서 그 면에 생각하실 때는 분명히 그걸 같이 생각하시는 게 판단이 맞는 거예요. 두 분은 저기 임장 갔다 오셨어요? 네,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 두 분은 저쪽에 그러니까 아파트를 고르신 게
정말 나 여기서 한번 오래 한번 살아볼래라는 실거주 목적이 커요? 아니면 야 이거 샀는데 그래도 한 2, 3억 지금 오르거나 한 3, 4억 더 오르면 팔고 다른 동네 가봐야지 이런 마음이 더 큽니까? 팔고 딴 동네 한 번 더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러니까 철산에 대한 막 애착이 있거나 여기서 난 정말 한번 애들 한번 잘 키워보겠다 이런 마음이 크게 있으신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계단인 거죠. 한 5년 있다가 투자하고 옮겨 타는. 대부분 이제 신혼부 특징이 그 정도 하거든요. 네네. 계단으로 첫 집 사고 그다음에 옮겨갈 때. 근데 계단이라는 게 되려면 내가 내 나이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들어올 사람들 층 이게 수요 요인이 많아야 되거든요. 지역이 많이 주요도 바뀌고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역이 바뀐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파트 단지만 바뀌느냐. 내 집만 좋으면 뭐예요. 지역의 힘이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 의미에서 광명은 한번 멀리 생각해 볼 만한 지역입니다. 광명이 근데 전체적으로 좀 밝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광명을. 밝게가 아니라 너무 심하게 바뀌니까. 저는 너무 심하게 바뀌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임장을 가봤다는 거는 진짜 유명해져서 가는 거예요. 저는 미리 가는 게 아니라. 광명이. 네, 그래서 광명을 가면 진짜 엄청 바뀌었거든요. 완전. 산본도 한참 막 바뀔 때 들어간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산본 들어가 지금 어떻게? 저 어떻게 좀. 아니 3번하고는 이제 3번 차원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이거는. 그래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진짜 저희도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가본 적이 있어요. 저희 광명을? 철산 저기 지금 개발 안 된 한 단지가 있거든요. 저기 13단지인가 뭐. 12, 13 개발 안 됐습니다. 네, 저기로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진짜 저 주변이 완전 싹 바뀌어가지고 저희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결정을 2시간 안에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두 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우리 쌤정님은 투자의 뜻이 좀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아마 다른 선택지를 좀 추천하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는 아마 이 첫 집으로서는 전혀 문제 없는, 혹은 뭐 굉장히 가치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그죠?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로서도 5년 정도 보시라 했거든요. 만났을 때.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은 좋을 내용이 우리는 없다. 없으니까 그걸 뭐 기대하면 안 되니까. 다른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렇다면 물론 이제 이건 욕심일 수 있겠습니다만 올해 그다음에 내년까지 힘들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올해 내년쯤 떨어졌을 때 들어간 건 어떨까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을 쉽지 H를 못하고 저희는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근데 이제 떨어질 때 들어간다는 욕심이 물론 리스크긴 하지만 어찌 보면 내가 지금 이걸 빼놓고 그때 이 선택을 할 때는 다른 선택지가 나에게 또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은 안 보였던 또 다른 아파트 단지나 그게 내년 혹은 뭐 올해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또 나에게 또 플러스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 프로님. 제가 돈 버는 걸 부선을 보면 사는 타이밍보다 파는 타이밍이거든요. 파는 타이밍에 잘 팔아야 돈이 되고 체력이 좋은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산가들이 이 타이밍을 여러 번 잡죠. 왜? 나는 영향을 안 받거든요. 모든 곳에. 그래서 파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약간 더 싸게 약간 비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적절한 타이밍에 장기적으로 여기가 우세한 선 위치가 정말 좋은 어떤 힘이 있는 지역이라면 다행히 선이 여러 번 기회가 와요. 그래서 체력이 있는 분 같은 게 아까 대출 가능할 정도 받는다는 거 보니까 체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음 편했어요. 다르게 안내를 이걸 좀 받아봤는데 대출에 대해서 부담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얼마 안 받는구나. 체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시간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쌤이정님께서는 여전히 아까 아니 저도 강명 좋아합니다. 굉장히 이제 굉장히 떠오를 지역이고 처지 개벽할 그런 부분이긴 한데 시기상 약간 좀 빨라서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이 그러니까 투자 거고요. 목적이면 근데 실거주 목적이면 실은 뭐 1, 2억 차이거든요. 그거 뭐 인생에 놓고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편하게 사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뭐 마음 편하게 대신에 이제 결정을 하시면 이제 시세 같은 거 보시면 안 돼요. 마음이 좀 안 좋으실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막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커뮤니티에 막 올라오는 글 이런 것들 막 계속 올해 계속 하락 얘기만 나올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할 때도 그런데 발바닥에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아예 살 시기도 놓쳐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거 엄청 비싼 거잖아요. 내 인생 가장 비싼 물건을 사는데 발바닥에서 살려고 기다리다 보면 결국에는 못 살 것 같거든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이 좀 정리가 되셨는지 아니면 들을수록 더 헷갈리시는지 한번 좀 여쭤볼까요? 글쎄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시간 남았습니다. 네. 좋은 말씀들 다 해주셔가지고 그 지금 말씀들 잘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와이프랑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저 결정권은 와이프, 그러니까 아내분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내분 어떻게 괜찮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아까 그 자료 꼭 500개 단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우리 셰바님께 좀 드리도록 하고 어떻게 좀 오늘 그래도 좀 도움이 좀 되셨는지 아니면 오늘 좀 어떠셨는지 좀 끝으로 좀 여쭙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네요. 네. 도움 정말 많이 됐고요.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편하게 물어보세요. 네. 아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1년, 2년 내에는 더 떨어질 수 있다를 말씀해 주셔서 사실 그때 들어가면 너무 좋겠는데 사실 돈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세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세가 빠져야지 제가 이제 그걸 살 수 있을 텐데 요런 것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내년에 떨어졌을 때 그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전세가 잘 빠지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설령 빠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때 마침 내가 돈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때 때마침 제가 돈이 있어주면 너무 좋은데 전세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이 전세가 빠질지 안 빠질지 알 수 없는데 요거를 가져가는 게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회차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타이밍을 잡는 부분이고 전세를 이제 빼는 부분이잖아요. 보통은 이제 전세 만기 전에 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비용을 조금 들여서라도 결국에는 뭐 몇백만 원은 나중에 봤을 땐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산 가격이 한번 상승을 하면 진짜 하루아침에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신축 대단지 이제 이거를 이제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결정을 안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500개 단지를 드리는 것도 그러면 내가 현재 갈 수 있는 그 아파트들의 수준, 아파트들 다 이제 물망에 이제 후보군을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그 아파트들을 계속 시세 조사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2회차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장 자체가 턴어라운드 하기 위해서는 일단 거래량이 상승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래량이 상승을 하고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전세가율이 이제 어느 정도 과거에 비례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75%가 가장 최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한 70% 내외에서 저는 진입이 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세가율이 그 정도 올라왔을 때. 네. 그리고 저희 이제 KB부동산의 그 통계 설문자료 조사가 이제 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간에 대한 어떤 통계 자료들을 보게 되면 부동산 사장님들의 매수자가 많았는지 매도자가 많았는지 혹은 전망 같은 거 이제 나오죠.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뭐 현장을 안 가도 앉아서 클릭 몇 번만으로 현장의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상황이 이제 뭔가 바뀐다라는 느낌이 딱 들면요. 네, 바로 이제 실천을 하는 거죠. 액션으로. 그래서 요 단지 아니면 저 단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어차피 지금 딱 보니까 실거주 목적보다는 좀 자본 소득을 조금 높이려고 하시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이세요. 근데 만약에 투자를 하실 거면 이런 것도 좀 대안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삶의 질은 지금보다는 낮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요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냥 편해요. 한 10년. 그죠? 10년. 그리고 상 가격보다 올라와 있을 거예요. 편하고. 이제 그거를 선택하실지 아니면 조금 여기저기 임장 다니고 부지런히 찾아보면서 계속 해야 될지 계속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대표님 하고 싶은 말이 지금 많으신 것 같아요. 우선 프로그램 저 사실 그 정도까지 나와 있는지 몰랐거든요. 국민의 프로그램 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조할 게 많은 것 같은데 약간 이제 보는 시각은 다르겠죠. 분명히 다르시 보이지만 그렇게 정리 잘 돼 있는 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뭐 2시간밖에 안 남으셨잖아요. 저거 500개 데이터 보셔갖고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 좀 모르겠어요. 일단 인터넷 지금 이제 결정하시고 그다음에 500개는 천천히 보셔도 되는 거죠, 그죠? 네, 고르시면 되는 거니까. 500개 그럼 내일 드릴까요? 결정 안 하시면. 아니 그리고 아까 그 전세 빠져야 이제 살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셔갖고 그거는 지금 말씀 이제 초반에 잠깐 주셨는데 어쩌면 전세를 예를 들어 내가 지금 4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데. 당장 안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내가 뭐 500이든 1000이든 손해를 보면서 만약에 뺀다고 치면 그건 이제 금방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결국 이제 큰 이익 대비 내가 작게 보는 손해는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그런 취지였던 거죠. 네, 그렇죠. 네. 매매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소탐되실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하게. 근데 이제 시장을 이제 저희가 일부에서 또 전망을 했잖아요. 여러 이제 기관들의 전망들을 또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급하게 이렇게 반등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네. 시장을 예의주시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등촌동이면 등촌 버섯샤브 칼국수가 유명한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맞죠 거기. 네. 한번 모이나요? 등촌동 버섯 칼국수 맛있어요 거기. 마지막에 이렇게 밥 비벼주거든요. 아, 네네. 네, 볶아주는 밥 그거 아주 맛있고. 철산에도 굉장히 맛집이 많습니다. 그 철산 뒤쪽 그 광명의 그 먹자골 먹자골 뭐 그런 데 하면 그렇죠. 조성이 좀 돼 있어갖고. 네, 1번 출구로 나가면 아주 그냥 네. 펼쳐져 있습니다. 자, 하여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아니요. 요 정도면 없습니다. 됐을까요? 네, 네. 빨리 또 가보셔야 되니까. 네. 자, 그럼 우리 쉐바님 사연은 요 정도로 오늘 마무리를 하고요. 쉐바님 하여튼 좋은 결정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결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바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이렇게 쉐바님의 사연을 저희가 해결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사연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도 우리 지선 씨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두 번째 사연은 닉네임 준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3세로 결혼을 했고 자녀 2명 있는 애 아빠인데요. 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를 택할지 두 주택을 계속 갖고 갈지 고민입니다. 현재 인천 부평구 부계동에 있는 부평 코오롱 하늘채 신축 아파트에 2년째 살고 있는데요. 2024년 3월에 인천 계양구에 재개발 아파트 완공 예정이라 그때는 계양구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부계동 신축 아파트를 팔고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이사하려고 했는데 현재 시세가 너무 떨어져서 양도세 비과세를 포기하고 2주택 보유로 부평집을 전세를 주고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입니다. 어쩌면 평생에 한 번 있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인데 이것을 포기하고 2주택을 소유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시세가 떨어져도 양도세 비과세 통해 팔고 이사를 가는 게 나은 건지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부평 코오롱 하늘채는 25평으로 3억 6,500만 원의 분양을 받았는데요. 대출은 2억 5천 정도 받았습니다. 제 계획대로라면 7억 원에 팔 생각이었고요. 알기로는 5억 원 정도의 실거래가 된 듯합니다. 자의계약은 잔금이 3억 원인데 추가 분담금 이야기도 나와서 돈 나갈 구석이 많은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저 집을 두 채를 가질 상황이 됐는데 이제 두 채를 쭉 갈지 아니면 마침 이제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는 지금 한시적으로 있는 지금 네. 하나를 그냥 세금 혜택을 좀 받고 팔고 하나만 보유할지 요 고민이신 거죠? 네네. 맞나요? 네. 행복한 고민이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요 상담은 조금 우리가 마음 편히. 그렇습니까? 네, 물론 마음 편히 상담하는 건 아닌데요. 요거 근데 좀 답이 좀 나왔어요? 네, 저는 이거는 뭐 굉장히 이거 명확하게 답이 나왔습니까? 네, 그래도 우리 오. 대표님의 네. 또 네. 고견을 또 먼저 들어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은 네. 정프로님은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면 답이 나왔다고 하니까 한번 정프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네요. 이거 저는 근데 네.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보지는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단순한 상황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네. 그냥 하나 파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전 반대거든요. 왜? 지금 이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이 양도세 이거 해봤자 얼마 안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2주택으로 그냥 가져가도 나을 것 같은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네, 자 우리 대표님부터 그럼 얘기를 좀 주실까요? 네. 뭐 말씀하시는 고민이죠. 사실 가져가느냐, 하나를 파느냐. 네. 그러니까 기존에 비과세 받았는데 5억에 판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적으니까 네. 뭐 세금 찔끔 내고 네. 가져가자. 근데 그게 답이 나오려면 이 지역이 과연 이게 오를 거냐. 네. 이제 이걸 보는 거죠. 이 보면 사실은 이제 아까 그전 사연도 그랬고 우리가 제일 암울하게 생각하는 건 한 1, 2년 동안 누구도 시장에 강력한 큰 이걸 눌리고 있는 걸 못 이기니까 이분도 똑같은 얘기 같아요. 사실은 네. 시간을 얼마 분야인데 우선은 여기가 사실 인천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인천 지역에 얘기하면 지하철 따라간다고 그러거든요. 네. 여기 사실 부계역 근처 예전에 정말 빌라 천국이었어요. 거기 빌라 많고 엄청나고 네. 거기가 많이 했는데 많이 이제 재개발들 많이 일어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동안 인천 지역이 힘을 낸 이유는 뭐냐면 인천 뭐 우리가 부평구 미추홀구 전철시장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난 3년간.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주하고 돈이 그렇게 쏟아졌던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원정 투자. 가격이 일부 거품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분이 7억 얘기를 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제가 왜 약간 욕심인 것 같다. 7억에 팔 생각은 욕심이었다. 아까 행복한 고민이잖아요. 5억에 손해난 거 아니시거든요. 지금. 네. 그냥
저라면 5억에 던지고 더군다나 지금 1, 2년 동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금리 부분 특히 금리와 연동된다는 건 가격이 대출을 많이 받고 되는 분들이거든요. 네. 사실은 등기 때 보고 저희가 시장 조사할 때 뭐 강남 지역 아파트일 때면 이제 대출 이런 거 빼고 압구정 이런 데는 대출 적어요. 대부분 요소가 적거든요. 없어요. 원래 대출도 안 나오고. 근데 이런 지역은 그렇지 않아요. 등기를 딱 무작위 한 100개 떼보면 대출이 꽤 많아요. 우리 작은 금액인데 불구하고. 즉 금리나 시장에 절대적으로 많은 수요자가 바뀌기 때문에 근데 이 지역이 한동안 그렇고 지금 그 지역 주변에 재개발 가는 것들이 이제 초기단 것들이 또 아직 있어서 2주가 이런 몇 년 있어야 돼서 이분 돈 벌려면 이거 갖고 좀 오래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라면 네. 추가 부담금 또 아직도 조합원 시잖아요. 또 딴 거. 네. 추가 부담금 또 거기에 분명히 원자재 오르고 금리 올랐는데 내셔야 되거든요. 괜히 빚내서 하지 마시고 이거 팔고 턴 다음에 그 돈 내겠어요. 저라면. 답이 명쾌한다고 하셨다 이렇게 네. 답을 주셨네요. 네. 우리 또 세미정님도 세미정님은 비슷해요? 네, 맞아요. 아. 이거는 뭐 명확한데요. 우리가 또 네. 여기 명확하구나. 부평을 좀 이해를 한번 잠깐 해볼까요? 네, 네. 부동산 앱을 잠깐 볼게요. 요 북해동인데요. 네. 북해동의 이제 대장 아파트는 제가 한번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여기 북해역 이제 푸르지오 아파트예요. 지금 네. 우리 사연자분의 아파트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 북해역 푸르지오 아파트의 어떤 시세들을 한번 좀 쭉 나열을 해보면요. 지금 네. 우리가 5구 타입이죠. 그래서 5구 타입을 한번 볼게요. 5구 타입에 대한 지금 뭐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여기 사시는 분은 만족하시면서 지금 사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부분이 매물대를 확인을 하면요. 5억 초반대 지금 매물대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쪽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은 이쪽 주변들이 굉장히 빌라 밀집 지역 혹은 이제 나홀로 아파트, 오피스텔이 좀 많은 좀 지역이에요. 그래서 5억 초반대인데 지금 안 팔린다는 거죠? 아마도 잘 안 팔릴 가능성이 매도자는 높고요. 있는데 매수자가 아직 없는. 예. 이제 그거는 또 한번 시장에 한번 내놔 보셔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을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근데 우리가 7억대다라고 얘기하면 요거 뭐 한참 고점이었었나요? 그렇죠. 네. 가장 7억까지 찍었었던 거고요. 지금 실거래가는 지금 요거 작년에 이제 4억 6,500에 실거래가가 찍혔기 때문에 더 이제 내려갔네요. 5억도 조금 쉽지는 않을 수 그래요? 몰라요. 네. 네. 7억이면 우리 아까 방금 전사연에서 광명에 이제 신축 아파트잖아요. 역세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아마 한 10억 정도로 올라갔을 때 이게 아마 7억 정도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래도 부동산은 집주인이 가격을 결정을 하는 거니까 뭐 여유가 되신다면 뭐 가져가시면 되고 근데 여유가 좀 부족하시다라고 하면 빨리 정리하시는 게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을 때 네. 그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보통 우리가 가격 상승기에는 주택을 계속 뭐 2개, 3개 같이 가져가는 게 자산에 좀 도움이 되지만 지금은 하락장이거든요. 네. 지금은 다주택자들도 실은 역전세가 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반등하면 한두 채 지금 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전세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3억 6천에 샀는데 네. 뭐 한 5억에 이제 팔았다 치고요. 네. 그러면 세금을 아예 안 내요? 지금 이제 지금은 안 내죠. 네. 아, 그래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니까. 그리고 아마 이분이 대체주택 비과세를 약간 착오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실은 만약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입을 하고 나서 뭐 정확하게 이제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하고 나서 이제 기존의 어떤 대체주택 살고자 하는 주택을 이제 매수를 했을 때는요. 네. 완공 등기 나고 나서 계속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반대도 실은 가능하거든요. 기존 주택을 갖고 있고 분양권을 매입을 해도 이제 그런 어떤 혜택이 있는데 단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소득세법이 한번 바뀌어가지고 1년 이후에 이제 분양권을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자세한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아마 이게 1년이 좀 안 돼가지고 그런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한번 전문 세무사랑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자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비과세가 된다면 좀 더 가져가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뭐 1년 안쪽에 만약에 2개를 동시에 매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3년 안에 처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땐 우리 대표님 의견과 마찬가지 의견을 네. 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유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 의견은 뭐 거의 합치하는 걸로. 네. 굳이 이걸 갖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다는 말씀. 저 동네는 지금 현금 가치가 더 커요. 동네는 뭐냐면 우선 직업군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저거를 굳이 세금 계산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파냐 안 파냐 문제지 네. 세금 문제는 아까 말대로 매매가가 얼마 안 크니까 양도 차익이. 네네. 이건 큰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건 이걸 갖고 있어야 맞는 거냐인데 지금 인천 지역은 앞으로 2, 3년간 절대적으로 현금 가치가 클 거예요. 이동도 더 정지됐고 가격도 하락이고 전세가격도 지금 입주할 거 송도부터 안 좋은 거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거는 무조건 이건 파시는 게 맞아요. 대충 선택권 주면 안 돼요. 이런 건 파시라게 돼요. 알겠습니다. 야, 근데 그 인천은 지금 공급도 좀 많나요, 혹시? 예정되는 뭐 공급 물량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있는 편입니까, 인천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부평 같은 경우 한때 예를 보면 어떤 학교 초등학교에 인원이 30명 있었던 한 반에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어떤 반은 10명 이내로 줄었어요. 재개발 지원처럼 다 이사 간 거예요. 무슨 말씀드리냐면 그때 당시는 이제 이주의 파도가 일어나서 여기저기 이제 뭐 이주비 나오니까 전세도 올라, 뭣도 올라, 조그만 것도 야 다 오르니까 다 샀죠. 그리고 원정 투자도 와 주셨죠. 그런데 지금은 반대죠. 철저적으로 이제 입주 물량이잖아요. 빈집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격을 보는 거죠. 더군다나 금리 인하까지 다 있으니까 한동안 힘들겠죠. 이게 진정이 된 다음에 다시 시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장이 좀 갈 것 같다. 인천 부평은 조금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군요. 또 아주 심하지 않다면 좀 심한 그 지역 주민들이 있으니까 그런 못하지만 우선은 욕심 부리면 안 되는 절대로. 그러면은 지금 4억 6,500의 실거래가가 지금 떠 있잖아요. 근데 얼마만큼 내가 팔까 계속 4억에 는데 안 나가. 그럼 3억 8천 뭐 이렇게까지 계속 낮춰서 또 팔아야 되는 걸까요? 이제 저런 동네가 금매가 나오는 가능성이 되게 큰 지역이기 때문에 1억 현금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그게 기회가 많이 올 수 있는 지역이 이런 거죠. 심지어 그러니까 가격이 나는 원래 이제 7억 팔고 싶었으나 지금 이제 5억 정도 가까이는 나오는 것 같은데 줄 알았는데 또 보니까 막상 내놔보니 4억 5천에도 별로 지금 매수자가 안 나온다. 이래도 파는 게 맞다? 저분은 더군다나 돈을 낼 일이 있어요. 맞아요. 추가 분담금을 내셔야 되거든요. 지금도 조합원이에요. 그전 아파트도 조합원이었고 다른 아파트 조합원인데 지금 조합 아파트들 특징이 작년 금리 영향, 원가 상승 영향 때문에 100% 추가 부담금 꽤 나와요. 그것도 그럼 그 돈 빌려서 낼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대출 꽤 많으시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이자느니 팔아서 하는 게 맞다 이거. 그렇습니까? 이분 사연은 뭐 저희가 크게 고민하지 않고 두 분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판단은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닉네임 준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이긴 하겠으나 전문가들이 보실 때는 두 채를 다 갖고 가시는 거는 아마 현명한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 깔끔하게 저희가 정리가 좀 됐네요. 뭐 이견이나 논란 없이. 근데 이제 이 비슷한 사연일지 아니면 하여튼 지금 현재 조금 서울 외곽 혹은 뭐 수도권 쪽에 가격대가 높지 않은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의 고민도 아마 이 비슷한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아파트가 뭐 나는 한 3억쯤에 사긴 샀는데 지금 한 6억까지 갔다가 한 5억쯤 됐다. 이러면 이제 고민이 커지잖아요. 1주택인 경우는 뭐 좀 덜 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가는 순간이 왔을 때 보통 그 서울보다는 또 더 경기 지역이나 뭐 서울 주변부가 더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빨리 파는 게 맞나 아니면 그래도 뭐 버티다 보면 또 다시 올라갈래나 이런 고민도 하시는 분한테는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십니까, 대표님은? 약간 이제 긴 얘기가 한 5분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 전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요. 요즘에 워낙 가격이 전세가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작년 초반 뉴스에는 똑같은 숫자였는데 올해 공급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공급이 그 숫자 갖고 많다고 그래요. 그럼 그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전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아까 이동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주택 공급량이래 우리가 자가 보유율 우리나라가 보통 한 50% 내외. 그러면 어떻게 보면 50%는 임대 사시잖아요. 정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임대 사시는 분들은 2년마다 이사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갱신권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근데 지금 이동이 작년 한 해 48년 만에 최고로 이동이었거든요. 사실은 지금의 우리가 말할 때 적정 공급량이 많았다, 적다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하나가 데이터가 빠져 있어요. 이동량.
무슨 말이냐. 과거에 정부의 노무현 때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1년에 50만 가구씩 공급해 왔다고 그랬는데 그때 뭐 30몇만 가구밖에 안 돼서 집값 올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거기에 중요한 뭐냐면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00가구가 있고 100집이 주택이 있으면 집이 충분한 것 같지만 이사를 한 날 한씩 가지 않아요. 네. 타이밍이 있어서 항상 재고주택 여유분이 있어야 이게 맞아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어떤 거는 또 멸실,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금리 때문에 세입자들 다 이동 안 쳐.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게 외곽적인 문제가 뭐냐면 원정 투자예요. 원정 투자 이 공포심에 우리가 다 오르니까 내 동네는 못 사겠고 나 돈 와이프하고 모아서 했더니 한 2억대 저거 갭 투자 해보자. 근데 이게 실수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전입 전출 데이터에서 약 30%가 매매예요. 실거주자들. 근데 그게 다 죽어버렸어요. 어느 지역이? 그 외곽 지역이. 그래서 외곽 지역의 이동 수요는 상당 기간 제한될 거로 봐요. 2년 이상. 제가 보기. 그러니까 안 좋죠. 뭐 강남 이런 데 우수 지역은 잠깐 가다 바람 뭐 토지값도 그러니까 그대로 하겠지만 이게 안 좋아서 외곽 지역이 집이 있는 분들은 좀 손해 나더라도 아까 다주택자들은 털 때 털어야죠. 현금 확보해야죠 지금은. 그런 식이어서 내 지역에 뭐 저희처럼 조사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 뭐 내가 맘먹고 한 등기 200개 떼겠다. 아파트 단지 내가 있으면 떼보세요. 그러면 소유주들 주소 나와요. 외곽. 외곽이 많고 대출 많잖아요. 제가 장담하건데 거기 오르려면 한참 걸려요. 그거 200통 열람으로 뛰면 저 20만 원 14만 원 들거든요. 아, 700원씩이에요? 네, 700원씩. 그거를 해보시는 게 공부삼아 대단히 중요해요. 왜? 실제 내가 투자한 집에 정확한 이 근거 물론 국민은행 데이터 너무 좋아요. 근데 직접 한번 테스트 해볼 필요 있잖아요. 등기 떼서 몇 가지만 조사해 보시면 답 나옵니다. 네, 해본다 이거. KB 부동산 데이터 허브에 인구 이동 또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 다 만들어놨어요. 네. 다 있네요, 진짜로. 네, 없습니다. 네. 네, 부동산 빛이거든요. 등대가 되고자. 좀 가르쳐 주세요. 제 생활. 예. 그 정도 있는지 몰랐어요. 네네.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KB 부동산 앱을 네네.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살짝 보여드릴까요?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질 금리, 실질 임금처럼 실질 공급이라는 건 이동량하고 맞춰져야 돼요. 그걸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구 이동이 실은 중요한데 실은 우리가 주택 수요를 볼 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제 공간 수요, 소비 수요라고 불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투자 수요입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아까 이제 대표님과 저의 의견이 좀 일치했잖아요. 그 일치한 거는 일단 부평이라는 지역에 대한 어떤 수요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이 서로 일치했기 때문에 같은 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천 지역 자체가 지금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도. 근데 부평에서 만약에 소득이 높아지면요. 이런 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시냐면 이 북해동에서 이제 밑쪽에 있는 구월동이나 그리고 송도 쪽 이렇게 연수구 쪽으로 내려가세요. 고급 단지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니면 위쪽에 삼산이나 상동 중동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평에 대한 어떤 대체 수요가 좀 많이 부족한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아마 올라도 가장 늦게 오를 거다라는 이런 말씀이 아마 대표님의 말씀이 이런 어떤 수요, 그러니까 공간 수요 자체가 좀 적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투자 수요도 뭐 이미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늦게 오를 곳이기 때문에 빠져나오실 수 있으시면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좋고 아니면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좀 길게 타임테이블 좀 더 길게 보셔야 돼요. 근데 다행히 좋은 게 또 신축 2년 차기 때문에 분명히 신축을 선호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가격적인 어떤 조정이 좀 필요한 거지 그 부분만 잘 내고만 되시고 마음의 준비만 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어떤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보다는 훨씬 결정을 하시는데 조금 수월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KB 부동산 앱은 꼭 좀 깔아야 되겠네요. 정말 이 부동산 거래하시는 분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계획하신 분들. 네. 자, 오늘 두 사연까지 저희가 다 솔루션을 한번 좀 드려봤고요. 네. 오늘 저희랑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대표님 어떻게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재밌었어요. 워낙 왔는데 약간 긴장했는데 워낙 정부님 다 편하게 다 해주시니까 우선 편해졌고요. 우선은 이제 상담해드리긴 해드렸는데 저희가 꼭 정답은 아니거든요. 현장에 대해서 꼭 직접 체크하실 건 하시라고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더원 부동산 솔루션 박찬웅 대표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사연을 잘 해결했고 앞으로도 이제 사연 주실 분들은 고민 있으신 분들은 그 KB 부동산 앱에 KB 들어오셔서 부동산에 커뮤니티에 들어오셔가지고요. 네, 사연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전화 드려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좋다. 네. 그럼 앞으로도 많이 고민 사연들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집으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대표님 그리고 세미정님, 지선 씨 고생 네. 많으셨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